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비대면 시대에 과연 기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주요 글로벌 트렌드와 거기에 부응하는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하면은 저는 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요. 넥스트 빅띵이란 것은 앞으로의 대박 아이템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들의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동향을 분석을 하다 보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흐름 같은 거를 예측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제 박서기 TV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와 관련한 요즘의 그 논의들 중에 약간은 오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기술이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은 일단 비대면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착시 혹은 착각과 같은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면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의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비대면 서비스를 잘 만들면 혹은 그럭저럭 출시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생각을 접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비대면 기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 비대면 기술 중에 인기를 끄는 비대면 기술의 핵심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올 상반기인가 상반기 말쯤에 삼성전자가 신입사원 공채를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인가에 큰 강당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그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는 장면이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직원들 한 명당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시험 본 학생들 5명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뭘 모니터링 하냐면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의 PC나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눈이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지, 혹시 곁눈질을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예를 들면은 시험을 보면서 치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온라인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컨닝을 하거나 혹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의 조치를 부득이하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직원들 한 명이 5명의 온라인 시험 본 학생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눈이 화면만 주시하고 있는지, 혹시 옆에를 곁눈질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화면 옆에 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보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현재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온라인 테스트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스타트업들 중에는 결국은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온라인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으로 이번 1학기 때도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제가 몸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비대면 시대에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화면에 시험과 관련된 창을 띄우면 다른 웹브라우저가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면서 옆에 창에 조그맣게 구글 검색창을 띄워서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안 되게 하는 방법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주는 것, 더 풍부한 고객 경험을 주는 것. 이 과정에 중요한 우리의 고려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겪고 있는 고객 경험, 문화를 온라인에서도 어떻게든 잘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린 더 나은 고객 경험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비대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대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비대면이 불가피하게 오는 이런 새로운 시대는 그런 새로운 고객 경험, 더 나은 풍부한 고객 경험의 가치를 좀 더 풍부하게 강조하는 시대가 되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기술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절대 맞추시면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서비스나 상품에 좀 더 나은 고객 경험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접했던 그런 고객 경험을 더 풍부하게 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의 기술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부터 이미 유행했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더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재택근무 관련된 협업 기술들. 협업 기술은 한국이야 요즘 들어서 막 관심 가지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 협업 기술은 이미 5년, 10년 전부터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물론 그들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좀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온라인 식료품 구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욕의 오프라인 식료품 가게들이 다 온라인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해서 그나마 버텨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은 온라인 구매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더 확대되는 영역이고요. 푸드 딜리버리,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서비스들, 미국, 유럽도 지금 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라면, 두 번째 유형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비대면 관련된 핵심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영역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그런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실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그다지 아주 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몇 가지 3D 프린팅에 대한 아주 폭발적인 관심이 나오는 영역이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 그 요구사항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빨리 그러니까 빨리 내놓을 수 있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3D 프린팅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빨리 설계해서 엔터만 치면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과정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아주 새롭게 촉발되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헬스케어 분야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헬스케어의 이 의사라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로비나 압력 때문에 헬스케어 원격 진료 같은 게 안 되는 나름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헬스케어 영역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아주 인기를 끄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뒤쪽에 글로벌 시장의 비대면 기술이 바꾸는 산업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될 주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헬스 관련된 분야인데요. 이 원격 진료 관련 분야는 한국은 약간 먼 나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완전 대박입니다. 특히 장표에 나와 있는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회사를 소개한 이후로 아마 한국 우리 서학 개미들의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 진료를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근데 미국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스테이 앳 홈, 집에 강제로 머물게 하는 각 주정부들의 강제 조치가 나온 다음에 얘네 매출과 서비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 회사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미 초기 시장에 많은 의사들의 관계를 섭렵한 것들이 이 회사의 되게 중요한 초기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격 진단 기술입니다. 어제도 국내 한 스타트업 중에 이 원격 진단 및 원격 테라피, 원격 진료 기술, 디지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만났는데 아주 글로벌하게 대박을 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기술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내가 샤오미 미밴드 같은 그런 리스트 밴드를 차거나 내가 혹은 내 스마트폰으로 지속적으로 원격 환경에서 셀프 진단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간단한 사례, 예를 들면은 라이프 시그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환자 중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자주 가서 예를 들면 환자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의사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미국의 몇몇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 라이프 시그널에 패치 같은 거를 환자 몸에 곳곳에 붙입니다. 그 환자의 코로나 중증 환자의 여러 가지 신체 관련된 증상들을 이 패치가 원격으로 측정된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 의사의 모니터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의사는 굳이 그 중환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 환자의 여러 가지 지표상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원격 환경에서 환자 스스로 혹은 고객 스스로 우리 같은 일반인 스스로가 셀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에 CES를 갔을 때 강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은 홍복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자그마한 동굴을 끼우고 내 눈을 스캔을 하면은 스캔하는데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피검사하는 것처럼 약 30 몇 가지, 40 몇 가지 내 질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정보를 PDF로 즉시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 원격 진단과 관련된 기술이고요. 또 하나가 밑에 나와 있는 버추얼 피트니스 버추얼 짐입니다. 제 생각에 미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들은 조만간 거의 다 망할 겁니다. 한국도 제가 보기에는 2, 3년 내에 큰 위기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하단에 펠로톤 그리고 룰루레몬 이런 회사들이 가정에서 거실에 혼자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어 놓고 뭐 간단한 자전거나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기구를 놓고서 디지털 화면으로 인공지능의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만큼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이 자기 맞춤형 헬스 코치를 집에서 진단받으면서 서비스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버추얼 피트니스와 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질 거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펠로톤이라는 회사의 기계를 월 정액제 구독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저런 컨텐츠를 또 월 서브스크립션 구독 방식으로 구독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아주 고공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워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재택근무 관련된 기술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줌 쓰시고 미국의 슬랙이라는 이런 툴 또는 한국의 여러 가지 툴도 쓰시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든지 앞으로 발전될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업 기술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 뭔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미팅하는 것과 다른 아쉬운 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충족하고 일 수 있는 기술과 기능에 대한 관심들을 누가 먼저 낚아채느냐, 구현하느냐가 앞으로 비대면 기술과 관련된 이 협업 기술, 재택근무 관련된 기술 시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사실은 줌 같은 기술이 만들어지기까지 걔네가 10년 걸렸습니다. 핵심은 비디오를 좀 더 높은 해상도로 보여주고 사용자들이 좀 더 손쉽게 쓰도록 하는 게 걔네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입니다. 하단의 그림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미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R&D 조직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설계도를 가지고 미사일 설계도를 가지고 만나는 일은 이미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 원격 회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원격 회의를 통해서 R&D 프로세스를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뭐 유통, 의료, 제조, 부동산 같은 소비재용 서비스 분야든 혹은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든 어차피 비대면 환경 때문에 기업에서 못 만난 경우가 많거든요. 기업도. 그럼 예를 들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원격 환경에서 협업할 것인가, 그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교육 분야는 한국에서 우리가 에듀테크 관련된 기업들 중에 혹시 이 강의를 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앞으로 대박의 기회가 올 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원격 학습 분야는 정말 무주공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구글 클래스를 쓰거나 글로벌 플랫폼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어떤 플랫폼이든 오프라인에서 선생님과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온라인으로 제대로 담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이 온라인 환경에서 오프라인의 그런 학습자, 교수자의 경험을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개발할 여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우리가 기술 격차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과 유럽 업체들도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밑에 이제 우데미나 코세라 같은 무크라고 하죠. 대규모 온라인 교습 환경에 대한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우리 로컬 플랫폼에 대한 개발과 확산이 아직 더딘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그 미국의 코세라 이런 데는 이 대학들이 자기네 학부 과정을 얘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코세라 포 캠퍼스에 접속을 하면 돈을 내고 그 학교의 학위를 이 코세라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테일 분야는 뭐 이렇게 온라인 그로서리,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나 그 다음에 인핸스드 이커머스, 예를 들면 버추얼 쇼룸처럼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효과적으로 이커머스 환경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 정말 높아지고 있고, 한국도 이런 데 대한 기회가 정말 많아질 거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고객 서비스 분야는 이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이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챗봇을 개발했다가 서비스를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질문을 남기면 얘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의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부분은 결코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영어권에서는 이런 챗봇 서비스는 정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한국에서 이 클라우드 콜센터, 한국에서 이 개발된 업체가 한 군데 있긴 합니다만은 이 클라우드 콜센터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완전 대박입니다. 이 클라우드 콜센터를 개발하는 저 파이브나인이라는 회사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콜센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푸드 딜리버리 관련된 푸드 서비스 영역은 뭐 한국이 워낙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는 잘하고 있고 뭐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사실 걱정이긴 한데요. 클라우드 키친 분야, 우리가 뭐 고스트 키친이라고도 하고 클라우드 키친 이러는데 배달 서비스만을 하는 그런 소규모 레스토랑을 빌려주는 서비스이죠. 미국은 정말 완전 대박이고요. 한국도 제 후배가 이런 클라우드 키친에서 배달 중심의 음식을 만드는 후배가 있는데 사업이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클라우드 키친 서비스는 우리 눈에는 주변에 자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도 초입이라는 겁니다. 시장 확산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키친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우리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내 주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고객의 어떤 니즈를 우리가 충족하려고 하고 어떤 아쉬운 점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핵심적 목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고객이 내 서비스나 솔루션, 상품을 이용했을 때 어떤 그 시나리오, 고객 경험의 시나리오를 펼칠 것인지를 충분히 검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시면은 고객은 비대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 서비스를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